자, 보겠습니다. 이제 부양비 다 끝났고, 이제 노령화 지수 끝났어요. 이제 인구 통계로 들어갈게요. 인구 통계에서도 뭘 좀 볼까 하냐면, 합계 출산율, 총 재생산율, 순 재생산율, 요걸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반 출산율, 요것도 좀 얘기를 할게요. 저때 얘기한 것 같기도 하는데, 일단, 조출생률하고, 조출생률,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이 있어요. 합계 출산율. 자, 조출생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인구수분의 태어난 아이의 수. 이게 조출생률입니다. 그쵸? 근데 혹시 예전에 제가 그랬을 거야. 여기 분모에 남자, 여자, 연령을 딱 찍으면 성별, 연령별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그걸 찍지 않으면 성별, 연령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결국 조출생률이 높은 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면 조출생률이 높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럼 조출생률은 낮겠지. 이렇게. 결국 조출생률은 두 지역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 아니면 젊은 사람이 많아? 이걸 꼭 확인한 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돼. 그런데 비해서 합계 출산율은 분모에 딱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냐면 가임, 연령, 여성 인구 수분의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의 수예요. 그러면 부모의 연령 딱 찍었지, 가임 연령. 여성 찍었잖아. 그럼 이거는 성별 연령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결국 두 지역을 직접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조출생률보다 합계 출산율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합계 출산율이 아니라 죄송해요. 일반 출산율이요. 큰일 날 뻔했다. 일반 출산율입니다. 일반 출산율. 죄송해. 일반 출산, 그러니까 조출생률보다는 일반 출산율이 좀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표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조출생률, 중앙인구수분의 이제 제일 밑에 있어요. 표 밑에 출생수. 그리고 일반 출산율은 가임연령 여성인구수분의 총출산화 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반 출산율이 좀 나왔었고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합계 출산율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그 다음에 재생산율, 정확히 따지면 순재생산율, 총부터 하자. 총재생산율, 그 다음에 순재생산율, 요거 하겠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 들어는 보셨을 거야. 한 명의 여자가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수예요. 낳은 아이의 수. 요게 합계 출산율. 이때 평생 동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5세에서 49세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아기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요 나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요새는 뭐 의학이 발달해서 50이 넘어서도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아기 낳는 연령대가 15세에서 49세야. 그래서 평생 동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15세에서 49세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낳은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몇인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매스컴에서 엄청 많이 떠드는데 합계 출산율 0.78인가 될 거예요. 그렇죠? 보통 합계 출산율이 몇이어야 되냐면 2.1이어야 돼. 2.1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2.1이. 근데 0.7이면 어마어마하게 아기를 안 낳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우리나라가 최할 거예요. 프랑스 여자도 아기들을 잘 안 낳는데 프랑스에서도 제가 알기로 1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좀 많은 거죠. 우리도 지금 안 낳고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문제인 거고. 그러면 총 재생산율은 뭔데? 한 명의 여자가 평생 동안 낳은 여자아이의 수예요. 여자아이. 이게 이제 재생산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순재생산율은 똑같아요. 한 명의 여자가 평생 동안 낳은 여자아이 수 똑같아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 사망률을 고려한 겁니다. 사망률. 아기 낳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또는 애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사망률을 고려한 거. 그러면 총 재생산율은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특히 순재생산율은 기준이 1입니다. 얘가 1보다 크대. 그럼 이거를 확대 재생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엄마 세대 인구가 있고 딸 세대 인구가 있다면 딸 세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고, 1보다 작아. 그럼 이거는 축소 재생산이에요. 결국 딸 세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그럼 1이면 똑같은 거지 뭐. 엄마 세대 인구나 딸 세대 인구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얘네 세 개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 보이시죠?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낳은 아기의 수, 총 재생산율은 여자아이의 수, 이제 사망률을 무시한다라고 했고, 사망률을 고려한 게 순재생산율. 그래서 얘가 1이냐, 1보다 작으냐, 1 이상이냐, 그게 의의가 있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넘어갈 거고,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의 종류가 있는데, 인구의 종류는 동태 통계가 있고 정태 통계가 있어요. 정태 통계. 자, 동태 통계는 뭐냐? 동태 통계는 움직일 동자잖아. 그래서 일단 두 시점에서 측정을 해요. 두 시점을 측정해서 얼마나 변했느냐 보는 게 동태 통계야. 근데 비해서 정태 통계는 고요할 정자예요. 한 시점에서 딱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정태 통계인데,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어떤 게 동태고 어떤 게 정태인지를 구분하셔야 돼.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다음 중 정태 통계에 속하는 게 뭐냐? 동태 통계